자, 우선 이제 첫 번째 K리그 경기 FC 서울 대 이제 포항 스틸러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호재가 있는 게 이번 경기에서 이제 뭐 심상민 선수 그리고 하창래 선수 등 어느 정도 핵심 그런 선수들의 그런 복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전력이 그런 강해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주전 선수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다 보니까 포항 역시 이제 거의 풀 라인업을 지금 갖출 수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일단 양 팀의 결장자 및 그런 복귀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수원FC 상대로 7대2 대승을 거둔 이후로 다시 좀 공격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4달 넘게 이제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게 이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시 좀 공격력이 많이 좀 안 좋아진 그런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과 달리 2연승 중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좀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뛰어나면서도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약간 경기력만 봤을 때는 포항이 더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우선 볼 점유율 자체는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침투에 능하기 때문에 좀 침투를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리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 두 팀이 좀 맞대결을 펼쳤을 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득점 기회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그전이랑 비슷한 그런 경기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공격하기보다는 수비를 먼저 기반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전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가 단단하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실점 없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수비에서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제 현재 뭐 공격 전개나 이제 연기 같은 경우에 포항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라 해도 좀 더 포항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최근 흐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포항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포항 프랜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양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두 번째 경기 광주 대 이제 대전. 자, 우선은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수 두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먼저 이제 암톤이랑 지금 이제 임덕근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 전개가 안 되며 좀 많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직전 수원 FC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면서 이전보다 좀 공격 전개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광주가 좋은 모습을 보인 건 맞긴 하지만 상대가 일단 수비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수원 FC였고, 그리고 찬스가 많았지만 그런 많은 찬스들에 비해서 1득점밖에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결정력이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공격에서의 좀 개선이 더 필요한 그런 광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3경기 1득점밖에 못할 정도로 원정 득점력이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좀 공격 전개가 잘 안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두 번 다 이제 무승부가 났죠. 네. 그만큼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답답한 모습을 양팀 다 보였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현재까지 지금 양팀의 그런 공격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도 이제 어느바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승패보다는 약간 고배당을 노리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요거는 광주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네, 고배당 잡이를 하거나 안 그러면 어느바로 봤을 때는 네,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주 햄무나 무승부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제 K리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페노르트 대 이제 호벤, 네, 네덜란드 FA컵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제루키와 그리고 윙어인 스탱스 등 어느 정도 좀 전력 강화를 하긴 했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그런 케크치가 나가면서 이전보다는 좀 전력상 살짝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물론 뭐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케크치가 나갔긴 했지만 여전히 뭐 페노르트의 그런 전력은 지금 막강한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전력 이탈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한 선수, 네, 노아랭을 영입했죠. 네, 네덜란드의 그런 국대 후보 선수인 노아랭을 영입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전력을 좀 강한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이탈자가 없고 좀 어느 정도 선수 영입만 이제 한 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좀 라인업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약간 페노르트와 이제 PSV의 좀 간략한 이제 이적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시즌과 이제 같이 감독이 좀 그대로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PS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다르게 현재 감독이 교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S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초반에 이제 리옹 감독을 맡다가 이제 성적 부진으로 인해 좀 경질된 페트로보츠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이제 선임이 됐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페트로보츠가 좀 최근 이제 가는 데마다 좀 경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믿을만한 그런 감독은 아니다라고 네, 현재까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PSV 가서 좀 잘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믿음이 가는 감독은 아니다. 네, 요 정도로 네, 코멘트를 네, 드리고 싶네요.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이제 친선 경기를 봤을 때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과 크게 경기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호벤 역시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며 아직까지 이제 크게 변화된 그런 모습은 네, 없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 팀 다 이제 이전 시즌에 비해서 크게 뭐 경기 스타일이 달라졌거나 네, 이런 거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양 팀의 그런 볼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두 팀 다 이제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그 양 팀의 맞대결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슈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양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제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좀 슈팅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과는 뭐 다르게 유독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했을 때 뭐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많이 슈팅이 나왔다. 네, 요 정도로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친선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인 페노르트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페노르트 이제 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홈 이점이 좀 큰 페노르트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승패를 본다면 페노르트 쪽 사이드, 페노르트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노르트 승의 햄무의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 FA컵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리그스컵 2경기. 네, 바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시내티 대 이제 내슈빌 경기. 자, 우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매 경기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지금 공격력이 물이 오른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리그스컵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지금 2골에서 3골을 기록 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만큼 지금 공격력이 물이 오른 신시내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멕시코 리그 팀이 이제 툴루카 상대로 홈에서 4대3 패배를 당하며 좀 수비 밸런스가 붕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동성이 그런 좋은 선수들 상대로 좀 많이 취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시내티에는 좀 발빠른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핵심 미드필더인 그런 아코스타를 비롯해 좀 발이 빠른 그런 선수들을 막는데 내슈빌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최근 이제 뭐 리그 맞대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신시내티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 보였죠. 내슈빌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현재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4연패로 지금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공수방면 모두 홈에 비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인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신시내티 사이드, 신시내티의 승을 보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는 마인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슈빌이 지금 최근 뭐 수비도 수비긴 한데 원정에서 이제 지는 경우에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신시내티가 이긴다고 하면은 마인슨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면은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번 승, 그리고 신시내티 마인슨 같은 경우에는 88번 승. 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시내티랑 내슈빌 경기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스컵 두 번째 경기, 콜럼버스 대 이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자, 우선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연승을 하면서 이제 무난히 32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좋은 공격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에 반해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승양인 1승 1무로 이제 32강에 진출을 했고, 이제 콜럼버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공격력이 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양 팀의 쪽 공격력은 많이 물이 오른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콜럼버스가 좀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왜냐면 미네소타가 이제 볼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고 오히려 취약한 면에 취약한 팀에 속하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는 좀 콜럼버스가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또 미네소타가 이제 만약에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보통 이제 원정에서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포기하는 대신에 좀 역습 위주로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충분히
점유를 포기하고 좀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가는 약간 형식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게다가 이제 양 팀 다 이제 침투가 좋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침투를 통한 그런 공격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좀 양 팀의 현재 좀 물오른 공격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단판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복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는 미네소타보다 꾸준히 지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콜럼버스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지금 미네소타보다는 콜럼버스가 더 낫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인 콜럼버스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콜럼버스 승, 그리고 2.5 기준은 네,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콜럼버스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자,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네, 90번 승이고,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프로토 기준 92번 패. 네, 이렇게 이제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별표명 누르면은 즐겨찾기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